자, 일단 여기 보실게요. 밑줄 칠 거니까 여기. 자, 우리가 떼인 돈 받은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얘를 꼭 외워주세요. 알죠? 일단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밑줄은 일단 요거 설명하고 칠게요. 얘는 결론만 외우시면 쉬워요. 결론만. 일단 이해하시고. 자, 보시죠. 여기. 자, 우리가 이제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였던 외상매출금 2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럼 일단 여기에서 핵심은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던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던 채권을 회수한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분계가 두 개가 결합이에요. 두 개가 결합. 뭐냐면 우리가 일단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라는 건 과거에 띄어 먹힌 거예요. 띄어 먹혔는데 회수했죠. 그러면 띄어 먹혔었던 분계를 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예상을 하나?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년도에 떼었던 분계를 올해 취소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전기 이전에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거죠. 이거를 어떤 색으로 녹색으로 좀 할게요. 그럼 이거는 전기 이렇게 겠죠. 전기 이전에. 그럼 전기 이전에 이렇게 분계를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외상 매출금 깠을 거고 못 받았으니까 전기 이전에. 물론 금액만 여러분들이 금액만 바뀔 거예요. 시험에서는요.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깠을 거란 말이에요. 상계했으니까. 이 분계를 취소해야 되죠. 올해. 받았으니까. 그럼 여러분 분계의 취소는 이거예요? 가서 여기서 어우씨 야 이렇게 야 나 취소했다. 맞죠? 이건 연습장 하자. 연습장. 취소 분계에서의 취소는 거꾸로 돌리는 거. 거꾸로 분계를 위치를 거꾸로. 맞죠? 이 분계를 반대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대손 확정된 회계처를 일단 취소해야 돼요. 분계 이해되세요? 요거? 거꾸로 끄는 거예요. 아까 지금 제 녹색으로 되어 있던 분계를 거꾸로 끊어버리면 돼요. 그럼 이 두 분계가 합쳐지면 안 했던 걸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예요? 채권 회수했으니까 회수한 분계해야죠. 맞죠? 그럼 채권 회수하면 대변에 외상매출금 차변에 현금 같은 거 적잖아요. 이 두 분계가 결합된 게 떼인 돈 받은 거예요. 두 분계가 결합된 게.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친 게 결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손충당금이에요. 결론적으로. 대변에 대손충당금이 들어요. 이 두 분계를 합치면 외상매출금은 살렸다가 죽일 걸 바로 죽일 거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늘어요. 그게 아마 49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밑줄 좀 칠게요. 49페이지. 아이고. 자, 49페이지고요. 어디 있냐면은 49페이지 가로 4번이에요. 가로 4번에 아마 대손채권의 회수라고 있을 거예요. 가로 4번에. 예. 자, 두 줄 밑줄입니다. 자, 대손채권 회수 시 전 단기 구분 없이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킨다. 맞죠? 어차피 차변에 받은 건 여러분들이 잘 적으실 거니까. 맞죠? 그래서 꼭 떼인 돈 받으면 대변에 대손충당금 늘린다를 좀 외워주시기만 하면 30초 컷 나옵니다, 여러분들. 알죠? 나중에 이제 부가가치세까지 배우시면 좀 괴상망측하게 되긴 하지만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 그럼 다시 아까 아이고 저 이제 문명 혜택 못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느려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똑같잖아요. 근데 100만 원으로만 금액이 바뀐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월 4일에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그죠? 근데 떼인 돈 받았으니까 방금 대변으로 대손충당금 증가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니까 요걸 109번 걸면 되겠죠. 요게 끝입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바로 3점 맞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외워주시기만 하면 진짜 30초 컷 나와요. 그죠? 자, 됐고요. 이제 동그라미 10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나옵니다. 알죠? 근데 가끔씩 잊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긴 했습니다만. 자, 동그라미 10번 좀 부탁드릴게요.
피곤하세요. 많이 피곤하신 건데 지금. 저도 그만 이해합니다 진짜. 주말에 회사 나가면 진짜 가져가지고 푹 주무세요. 푹. 응. 설마 어디 놀러 안 나가시겠지? 아 진짜 맞으신가 보네. 지우려면 어떻게 지워요? 해당 라인 클릭하시고 F5번 누르시면 돼요. 거기 클릭하시고 F5. 거점 현재 라인 삭제만 돼요. 예. 10번 10번. 배우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개정 과목. 오케이. 신기하다. 영상 좀 많이 보셔야 되겠어요. 많이 보내드릴게요 영상. 힘드실까봐 몇 개 그게 많이 보낸 건 아니에요. 10개 정도. 그리고 예상매입금이 장부에 얼마로 기록돼 있어요? 200 없어요. 항상 장부에서 없을 때는 적혀지는 금액 그대로 없으셔야 돼요. 일단 하실 수 있는 것부터. 현금이 감소하겠죠, 그죠? 196만 원. 10번은 그렇게 잘 출제되는 애는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지울까 하다 그냥 넣긴 했는데. 자, 동그라미 10번은 교재 몇 페이지냐면은 62페이지예요. 교재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재고자산 쪽입니다. 뭐냐면 네모 2번 맨 위에 네모 2번이에요. 네모 2번. 네모 2번에 매입, 매누리, 환출, 매입 할인 있죠, 여러분들. 얘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일단 그 반품 있죠. 어디냐면 일단 여러분들 그 첫 번째 구분에 반품의 밑줄 좀 반품의 밑줄 좀 치시고 그럼 우리가 매입자는 반품을 시키는 거죠. 맞죠? 그랬을 때 쓰는 계정 과목 매입 환출의 밑줄. 그래서 매입 환출은 매입했는데 다시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보냈다. 그럼 반품 시켜버린 거죠. 보낼 출이니까. 근데 매출자는 뭘 쓰냐면, 매출자도 적어도 매출자 밑줄이에요. 매출 환입 씁니다. 매출자는 매출 환입. 매출자는 반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뭐냐면 하자나 결함으로 인하여 깎아주는 경우, 하자나 결함으로 인해서 깎아주는 경우. 그러니까 물건에 결함 생겨가지고 값을 깎아주는 반품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애누리라고 애누리. 그렇죠? 그래서 매입자는 밑줄 매입 애누리에 밑줄 치시고 매입자는 매입 애누리. 네, 그 다음에 매출자는 매출 애누리에 밑줄 치시고.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에 어디에 밑주시냐면 여기 외상대금을 밑줄 조기결제 시 밑줄. 외상대금 밑줄 조기결제 밑줄. 그러면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할인해 줬다라고 해요. 맞죠? 외상대금을 일찍 갚은 거야. 일찍 갚으면 판매자가 깎아주는 거예요, 값을. 알죠? 근데 그냥 결함 때문에 깎아주는 건 애누리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이렇게 일찍 갚아가지고 깎아주는 건 할인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일단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 할인의 밑줄. 그 다음에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 할인의 밑줄. 맞죠? 이렇게 계정 과목을 좀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하면 우리가 이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시 여기로 가면 지금 문제가 내가 이제 매입자 입장이잖아요. 맞죠? 매입자 입장에서 지금 외상매입금 잔액이 200만 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2%의 할인을 받았대요. 여기는 할인이라고 줬죠. 그러니까 내가 일찍 갚아가지고 200만 원에 2%의 4만 원을 깎은 거예요. 내가 매입자니까. 깎고 196만 원만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일단 외상매입금 갚았으니까 외상매입금 날려야죠. 조심하실 게 항상 장부에서 날리는가 외상매입금 장부에 200만 원으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 날려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얘는 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되고요, 봐도. 200. 자,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인데 우리 매입 할인은 매입액에서 차감하거든요. 매입액에서. 왜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어치 매입했는데 20만 원어치를 반품시켰어요. 여기서 깎았어요. 그럼 내가 매입을 200만 원 했는데 내가 20만 원만큼 값을 깎았으면 180만 원 매입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매입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표현해요. 매입 할인 같은 거. 그럼 우리가 매입했다라는 표현은 자산을 매입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뭐냐면 그냥 자산에서 까는 거예요. 아까 매입액에서 차감한다면서요. 그럼 자산을 매입하면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자산을 매입하면. 차변이죠. 그럼 차변에서 까는 거니까 대변이에요. 얘는 대변. 이해되시겠어요? 물론 채권 채무의 반대편 적으시면 돼요. 대변 태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변에 매입 치시고 매입 할인이죠. 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재료만 매입 할인하는 게 아니라 상품도 매입 할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는 원재료 매입처라고 했으니까 원재료에 대한 매입 할인이 되겠죠. 얘가 4만 원. 네, 그럼 나머지가 현금. 왜냐면 차액을 걸어주니까 저는 항상 보여드릴 때 좀 금액 언급 없는 걸 마지막에 줬거든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거꾸로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11번은 별표입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얘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동그라미 11번. 동그라미 11번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동그라미 11번. 별표예요, 별표. 자, 입력 좀 부탁드릴게요. 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잊어버리셨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거 안 잊어버리시려면 특히 안 잊어버리시려면 제가 숙제 낸 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반복된 애들 계속 있거든요. 알죠? 무조건 하셔야 안 잊어먹습니다, 이게. 여기서 일단 핵심이 여러분 수익적 지출이 뭔지 좀 아셔야 돼요. 수익적 지출. 분명히 회계 1급 때 배우셨어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아닌가? 아닌가?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럼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을 리가 없어. 맞죠? 선생님들이 여기 중요하다고 강조할 텐데. 저 물론 생각이 안 나시면 계속 교정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몇 줄 놓치는 거고. 어차피 기출문제 푸실 때 많이 있을 거거든요. 또. 그거랑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두 개를 제가 같이 낸 거예요.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럼 미리 말씀드린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비용 처리예요. 기계장치 처리하시면 안 돼요. 기계장치 자산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우리 수리할 때 수리할 때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 쓰는 거 있죠? 그 수선비. 지금 다들이 벌써 60%다. 수선비. 그렇죠. 20이냐 30이냐 그게 문제죠, 여러분들. 20이냐 30이냐. 우리 항상 근데 장부에서 없애잖아요. 장부에서. 네. 그래서 그게 힌트예요. 장부에서 없앤다. 네, 그럼 장부에서는 네, 해당 제품이 그 금액으로 기록이 돼 있겠죠. 원가로 시가로. 원가로. 원가로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 만든 게 20만 원짜리 20만 원에 만들었잖아요. 그럼 장부에 제품이 20만 원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거의 80%? 자, 보시죠, 여기.